온라인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 소싱 원칙 같은 게 조금 궁금해요. 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90%의 확률로 순수익 100만 원은 가져다 주더라고요.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차별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가 6.2%까지 올랐어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네요. 네. 쿠팡에서 초보분들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을 시작하신다면 보면서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사업 5년차, 누구보다도 진짜 현업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빌리브로님 모시고 온라인 이커머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로님 소개합니다. 박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째 소형 가전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힘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형 가전 브랜드. 자, 현재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많은 온라인 셀러분들이 하시는 중국에서 이제 좋은 제품 찾아가지고 저희 제품으로 로고를 넣어서 들여와서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사몰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인증도 받고 커스터마이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소형 가전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소형 가전 브랜드 굉장히 많잖아요. 주방에도 있을 수 있고 욕실에도 있을 수 있고 IT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 장르신가요? 저는 생활가전 쪽입니다. 생활 가전이요? 네네. 자, 흥미롭습니다. 이따가 관련해서 좀 천천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사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딱 봐도 되게 어려 보이세요. 아직 20대 중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저는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이라고 하면 대학생이었나요? 그냥 대학생이었고요. 대학생 때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이제 5년 전에 제일 유행하던 게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었어요. 코스트코 사입?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분해서 팔기도 하고 한 뭐 이런 거 맞아요. 말씀하신 거죠? 그걸로 이제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했어요? 계속 하시지? 제가 처음에 군적금이 300만 원이 있었어요. 군적금 3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김부각을 300만 원어치 샀어요. 코스트코 가서. 근데 나 혼자 산다에 화사가 김부각을 먹으면서 일주일 만에 완판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죠. 근데 그때 운인 줄 모르고 나는 진짜 장사를 잘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부모님에게 돈을 2천만 원을 빌려서 코스트코에 있는 젤리를 2천만 원어치 샀어요. 젤리고 식품이고 유통기한이 있는데 재고가 계속 남다 보니까 그 재고 남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재고 없는 해외 구매생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군대를 요즘 가면 이렇게 군적금 이런 걸 가입시켜 주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았잖아요. 왜 온라인이었는지 좀 궁금하게. 전역을 할 때 이제 다들 생각하잖아요. 나가서 뭐 하지? 저도 똑같이 이제 나가서 뭐 하지를 생각할 무렵에 친구가 너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 취업을 해서 살아남는 시장은 부모님 때였고 우리는 좋아하는 걸 해야 살아남는 시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좋아하는 게 뭘까 했는데 좋아하는 게 게임, 당구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꿈이랑 연관 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한창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다 동기부여들로 막 가득 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걸 찾고 싶으면 어릴 때 좋아하던 게 커서도 좋아할 확률이 크다라는 그 유튜브를 보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뭐 좋아해요? 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중학생 때는 이제 제티가 필수품이었어요. 왜냐면 학교에 우유가 나오는데 제티가 있어야 섞어서 먹고 그래서 제가 문구점에서 항상 200원에 한 박스씩 사다가 애들한테 500원에 팔았어요. 중학교 때. 그러다가 처음 모은 돈 4만 원으로 엄마 생일 선물 구두를 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잊고 있었는데 엄마가 예찬이는 한번 장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나는 전역하면 장사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전역할 때가 이제 코로나가 이게 겹치면서 오프라인 장사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뭐 하지 하다가 온라인 장사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기억을 떠올려서 나는 물건 파는 거 잘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터졌으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가보자.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5년간 맞아요. 해오게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년 동안 어떤 비즈니스를 했을까요? 일단 코스트코 사입, 중국 구매대행, 그냥 일반적인 사입, 브랜딩. 그 전에 또 뭐 있었어요? 저는 1인 셀러가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다 해봤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시도는 해봤어요. 일본 구매대행도 해봤고요. 코스트코 다음에 중국 구매대행, 그 다음에 리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리셀 사업을 조금 잘 됐는데 매출을 제가 2억을 꾸준히 찍었거든요. 근데 제 알바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품 등록을 하는 게 아니면 매출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리셀 사업이라는 건 남의 브랜드 제품을 이제 이렇게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사업 같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을 잘 벌면서도.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2년 전에 리셀 사업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소형가전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브랜딩만 거의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매출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은 가전제품을 팔다 보니까 이제 여름, 겨울은 이제 시즌 때는 솔직히 매출이 2억을 찍어요. 근데 지금 이번 겨울이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안 다들 추웠잖아.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추워가지고 추웠잖아. 제품은 다 쌓아놨는데 생각한 것만큼은 안 팔려가지고 시즌 때는 그래도 2억을 찍고 비시즌 때는 1억에서 1억 3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마진율은 제가 제품별로 거의 동일하게 잡는 걸 좋아해서 35%로 잡아요. 근데 광고비를 10%에서 15% 써서 순이익은 20% 내외? 한 20% 내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청년일세. 자, 아까 그 생활가전 카테고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가전에 또 이제 시즌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난방 쪽이고, 여름에는 냉방 쪽, 이런 관련된 뭐 이런 건가요? 웬만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선풍기가 메인 상품인 것 같고요. 이번 겨울에는 오박난로가 메인 상품이었어요. 보통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상품 SKU 많이 늘리지 않고 가져가시나요? 지금 전체 상품은 8개인데 8개. 5개는 국내 위탁처에서 보내고 있고요. 3개는 제가 사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하드캐리 하죠, 거의 다. 맞아요. 거의 80% 매출. 그럼 지금 포피엘 쓰고 계세요? 네, 포피엘 쓰고 포피엘 있습니다. 쓰고 크로스로 보내고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힘차님 채널에서는 마진 60% 되는 제품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네. 그렇죠.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쿠팡 판매, 로켓크로스 판매 전략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하루에 뭐 10개씩이라든지 일주일에 10개씩 잘 팔릴 것 같은 제품들을 넣어놓고 그 이후에 잘 팔리면 대량으로 사입해서 넣자 전략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해봤는데 이게 남들이 파는 똑같은 제품을 파니까 결국 뒤에는 경쟁자가 붙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업을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선택을 받아서 잘 팔리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물론 잘 팔리는데 한 제품을 그냥 딱 정했을 때 그걸 잘 파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떤 제품을 딱 하나 정했을 때 그걸 잘 파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남들이 팔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고요. 거기에 특별한 소구점을 더한 제품들을 찾자였어요. 예를 들어 야채 탈수기 하면 다 플라스틱 그냥 야채 탈수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소싱을 할 때 플라스틱 야채 탈수기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야채 탈수기를 쓰는 거죠. 왜냐면 야채 탈수기 하면 리뷰들이 플라스틱이라 그 위생적으로 불편하다라는 리뷰들이 많아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야채 탈수기인데 거기에 한 가지 기능을 더해서 책칼까지 되는 상반부에 책칼까지 되는 이렇게 남들이 파는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뭔가를 더해서 저는 제품들을 항상 팔아요. 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미 지금 수요가 많고 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서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이나 혹은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이나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해서 소구해서 판매를 하면은 분명히 소비자한테 먹힐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왜냐면 쿠팡에서 일반 순위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똑같이 리뷰 1000개, 몇천 개 쌓아가면서 1페이지 이상 등을 찍어봤어요. 당연히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제 마진을 봐야지 하고 1000원을 높이니까 2페이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나는 좀 다르게 가져가겠다. 지금 사람들이 일반 순위로 먹으려고 할 때 저는 남들이 안 파는 특별한 소구를 하나 더 하잖아요. 그냥 광고로 한번 노출됐을 때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아야겠다. 한 제품당 막 몇천만 원 벌자 전략이 아니라 딱 한 제품만 100만 원씩만 벌자. 순수익 100만 원씩만. 왜냐면 플라스틱 야채 탈수기를 사람들이 원해도 한 2배, 3배는 비싼 스테인리스 야채 탈수기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만 모아서 매출 500만 원만 만들어도 광고비 빼면 순수익 100만 원짜리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런 걸 10개 늘려서 1000만 원 만들자로 초반에 좀 다잡고 들어가니까 조금 매출이 잘 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지금 주로 판매하는 플랫폼은 쿠팡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죠? 네네. 다른 플랫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쿠팡을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쿠팡이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35%, 그리고 나머지 5%는 이번 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사몰 쪽으로 좀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쿠팡 그냥 두고 네. 또 다른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려고 해서 자사몰을 선택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심찬이께서 생각하시는 자사몰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한 건 예를 들어 이 야채 탈수기의 시장으로는 쿠팡에서 네이버에선 벌만큼 벌고 있다. 그 외까지 뭔가 트래픽을 끌어올려면 자사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사몰의 가장 큰 장점은 브랜딩이 있어서 고객의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자사몰 쪽으로 이제 파일을 확장하자인데 이 메타 광고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쿠팡에선 제 평균이 800% 1000%거든요. 광고 효율이. 근데 메타에서는 진짜 잘 나왔는데 180% 나왔어요. 이게 확실히 관심 있는 사람한테 파니까 쿠팡은 광고 효율이 잘 나오고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니까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사몰이. 그래도 이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자사몰 쪽의 그 고객의 정보를 저희가 컨트롤하고 진짜 저희 브랜드의 찐팬 만들기. 두 번째는 그 네이버 브랜드몰 입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쿠팡의 파일을 점점 줄여나가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근데 소형가전 이런 상품들 중에서 수직 계열화 혹은 수평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려고 하는 브랜딩을 할 경우에는 자사몰도 되게 나쁘지 않은 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고와 마케팅은 사실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계세요? 먼저 당연히 쿠팡에서 지어지는 그 무료 광고는 다 진행하고 무노프? 있어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도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게 쿠팡 쇼츠 그리고 쿠팡 라이브가 있는데 제 제품 쿠팡 라이브 효율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라이브는 안 하고 있고 쿠팡 쇼츠와 쿠팡은 CPC 광고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쿠팡 쇼츠를 모든 상품을 다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쿠팡 쇼츠가 들어가기 전에 판매량과 그리고 쿠팡 쇼츠가 들어간 다음에 판매량 네. 확실히 다른가요? 아니요. 그렇게 비슷해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완전 좀 파고드는 성격이라 예.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처음 등록된 제품들에 매일매일 2주 동안 쿠팡 쇼츠 등록해보면 봤을 때 이 제품이 살아날까?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제품에 쿠팡 쇼츠를 등록했을 때 과연 이게 더 잘 나가나? 쇼츠가 더 잘 나갈까? 세 번째는 그냥 AI로 영상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올리면 그 광고 효율이 더 잘 나올까? 이렇게 좀 챕터별로 나눠서 쿠팡 쇼츠를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테스트해본 결과는 먼저 쿠팡에서 밀어주지 않는 제품인데 쿠팡 쇼츠 해봤자 의미가 없다. 결국은 쿠팡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잘 팔리는 게 아니면 쿠팡 쇼츠에도 노출 안 시켜준다. 하지만 반대로 잘 팔리는 제품이면 쿠팡 쇼츠를 올리면 매출을 제가 하나당 많진 않지만 매출이 잘 터지면 800만 원까지 터지고 안 터지면 막 50만 원, 100만 원도 터지는데 쇼츠 올릴 때마다 나오긴 해요, 수익이. 그러면 이제 매출액은 잘 나올 때 2억까지 나올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보면은 10에서 15% 정도 광고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성수기 때는 하루 100만 원 가까이의 마케팅비를 집행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매하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고관여 제품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많이 팔아봤자 10개, 20개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 광고 세팅을 항상 예를 들어 5,000원 남기고 100개 팔자가 아니라 차라리 한 2만 원 남기고 한 10개만 팔자 전략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저는 10% 많이 나와도 상관이 없겠네. 네, 그래서 10%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15%가 되는 경우는 카페 바이럴 뿌린다든지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이 가장 효율이 좋더라고요. 인스타보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는 이제 안 하고 네이버 쪽은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 이제 침투 마케팅 두 개만 하는데 이 두 개 할 때는 15% 나오고 5%가 추가되고 이걸 두 달에 한 번씩 할 때 안 할 때는 10% 광고비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품이 좀 동영상 쇼츠라든가 이런 짧은 숏폼에서 보여줄 만한 소구점이 확실히 있고 네.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컨텐츠를 담을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다면 쇼츠 리뷰해주는 친구들한테 의뢰를 맡겨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어떤 상품이 되게 신박한 상품, 그러니까 쇼츠에 되게 어울릴 만한 상품인데 이틀 동안 400개 넘게 팔렸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꿀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즘에 심차님께서는 사실 2019년도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 소칭하는 원칙도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 소싱 원칙 같은 게 조금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특별한 소구점을 하나를 밀고 그 소구점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고 그 소구점을 보고 고객이 들어왔을 때 상세 페이지도 다 그 소구점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품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만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으로 100만 원 벌자 전략인데, 그 제품을 정하는 법은 경쟁사의 리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사 리뷰만 봐도 고객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해결해 주는 걸 찾기만 해도 그게 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상품에 조금 아쉬운 점, 너무 좋은데 이 부분만 더 있었으면, 맞아요. 그런 것을 이제 찾아서 맞아요. 적용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품 들어갈 때 체크리스트가 300개가 있어요. 상품이 남는 게 없겠는데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왜 안 됐는지를 열심히 분석하고, 터진 상품이 있으면 이게 왜 잘 됐을까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300개가 되었고, 그걸 이제 이렇게 다 통과를 하면 거의 90%의 확률로 순수익 100만 원은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심참님께서 내가 어떤 상품을 이제 소싱을 해야지 하고 책상에 딱 앉아요. 네. 혹은 뭐 노트북을 딱 열고, 보통 어디부터 먼저 들어가요? 키워드 툴부터 들어갑니다. 키워드 툴 뭘로 쓰시는데요? 저는 불사자 쓰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네. 네네. 하여튼 자, 불사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네. 거기에 다른 키워드 툴은 그냥 카테고리 정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키워드마다 로켓 그로스 비율 낮은 순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정렬을 해서. 완전 쿠팡을 위한 거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저 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유행어가 이제 경쟁 강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그 경쟁 강도 낮은데 그 황금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 5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제 생각에 황금 키워드는 로켓을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은 큰데 로켓이 입점이 많이 안 돼 있는 제품을 들어가는 게 가장 메리트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를 찾아요. 근데 키워드를 찾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게 이제 문제인지를 똑같이 경쟁사 리뷰를 통해 알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키워드를 찾아내면, 네. 그러니까 그 키워드라고 하면은 어떤 상품인지를 찾아내면 네네. 그 상품을 잘 팔고 있는 셀러를 들어가서 네. 리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 네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불사자 프로그램에 그 키워드 야채 탈수기라고 검색을 하면 쿠팡이랑 네이버 1페이지 리뷰를 다 크롤링해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AI한테 먹여서 낮은 리뷰들의 공통점을 기획서로 작성을 해줘요.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자,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이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딱 하나예요. 너무 많은 경쟁자?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차별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뭐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똑같은 제품을 네이버랑 제가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데 항상 네이버는 그래도 7, 8%가 유지가 되는데 구매 전환율이요? 네네. 이제 쿠팡은 4,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상세 페이지인데 왜 쿠팡이 더 낮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그 차이는 GIF 하나였어요. 그래서 쿠팡에는 공식적으로 GIF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자동 플레이 해놓게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4%가 8%가 됐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6.2%까지 올랐어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딱 2주라는 테스트 결과 안에 1%가 오른 건 너무 감격스러운 결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제품의 상단에는 자동 플레이를 꼭 넣고 있어요. 제목이랑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품명 똑같이 메인 키워드랑 대형 키워드로 구분을 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그거에 맞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전제품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판매하다가 저한테 맞는 카테고리를 찾아낸 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약간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애완용품을 모르는데 애완용품을 팔 때 정확한 이 고객들이 원하는 애완용품의 니즈를 모르는 것처럼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를 팔아야 고객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상세 페이지에 녹여서 판매해서 저는 전환율이 고관여인데 높게 나오는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초보분들,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이제 막 쿠팡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게 뭐였냐면 초반에는
손해보면서 팔더라도 순위를 올리자, 그리고 나중에는 마진을 붙이자였는데, 초반에 그 순위 올리자고 손해보면서 파는 건 잘 팔지언정 이제 마진을 올리는 방법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해만 보고 그 제품이 사라졌던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을 시작하신다면 남들이 파는 똑같은 제품을 팔기보다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소구점 하나만 더 더해서 마진을 좀 보면서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진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후기 쌓으려고 순위 좀 앞으로 오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구매자를 이끌어서 어떻게든 이제 후기도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렇게 해서 후기 쌓는 가격 올려버리게 되면은 페이지 맨 뒤로 갑니다 또. 그래서 솔직히 뭐 트래픽을 끌어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SNS를 해도 되고 쇼츠를 제작해서 광고를 해도 되는 거고, 외부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마진율 설정할 때 초보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제가 안 됐던 제품들의 공통점을 계속 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목 안마기를 팔았어요, 제가. 목 안마기를 파는데 도매국에서 15,000원에 떼다가 89,000원에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네. 근데 하루에 잘 팔릴 때는 100개씩 팔렸어요. 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반품률이 70%였어요. 왜죠? 왜냐면 고객들은 알거든요. 얘가 15,000원짜리 제품이구나. 그래서 이게 나의 실패 요인이구나.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나의 제품이 정말 이 고객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값어치로 내가 팔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제품을 써봤을 때 얘는 9만원짜리가 아니구나를 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2025년이 들어오면서 쿠팡 그 반품 정책이 좀 더 심해졌잖아요. 거기에 함으로 이제 제품을 팔 때 고객들이 그럼 원하는 가격은 무엇이지를 첫 번째로 봐요. 예를 들어 이 생수는 한 병에 700원에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아메리카노는 뭐 4,000원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마다 결국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초보셀러들이 제품을 찾을 때 항상 먼저 찾는 게 그거예요. 좋은 제품이네? 그럼 이걸 팔아야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품 못 팔린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은 얼마지? 여기에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좋은 제품은 뭐가 있을까로 역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쿠팡의 인기 상품 검색 기능은 초보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 인기 상품 검색 기능으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격 분포대예요. 얼마의 가격에 이 분포가 되어 있는 제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꼭 내가 이 제품을 팔겠다 하면 이 제품들은 고객이 얼마를 원하는지, 그럼 여기에 있어서 꿀팁은 그 낮은 가격에도 많이 팔고 높은 가격에도 많이 여러 가격대로 분포되어 있는 상품 키워드가 마진을 보기가 쉽다. 왜냐면 고객이 이거를 2만원대도 사고 10만원에도 사고 20만원대도 사는 그런 키워드니까 이제 성능에 따라, 제품에 따라, 예를 들어 목 마사지기 15,000원짜리 9만원에 올려도 팔리는 이유가 이 제품을 어떻게 잘 꾸며만 놓으면 9만원이라도 산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제품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얼마대에 분포되어 있고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영역인데 쿠팡 광고 영역에서 본인의 제품이 노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노출이 되는 노출도를 확인할 때 내 리뷰가 10개다, 100개다 했을 때 쿠팡 인기 상품 검색에서 10개에서 100개 사이의 경쟁사들이 얼마간의 노출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 노출도는 현저히 좀 떨어지는 상태구나. 노출도를 어떻게 하면 올리지? 하면서 내 제품의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쿠팡 인기 상품 검색으로. 그 두 가지를 활용하면 조금 초보자분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직원은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셀링 직원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그러면은 직원이 한 명 있는 요즘에 하루 일과와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전에 운동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해서 매일 아침은 이제 광고 효율 관리를 합니다. 오전에는 이제 광고 효율 관리가 떨어진 애가 있으면 왜 떨어졌는지를 좀 보고, 재고 관리, 근데 재고 관리는 직원이 하고 저는 광고 관리를 하면서 매일 오전을 보내는 것 같고요. 오후에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5년 전부터 1인 셀러로 시작을 하면서 모든 유튜브를 다 봤다라고 자신이 있어요. 다 보면서 느껴왔던 건데, 거짓 정보라고 할까요? 이제 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이거는 말이 진짜 되는 소린데? 이분은 진짜구나, 아니구나가 이제 유튜브만 봐도 뭔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은 보면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매출을 올린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봐야겠다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감사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냥 진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힘찬님께서는 앞으로 다른 브랜드를 키워볼 생각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저는 일단 제 브랜드를 키우고 싶은데 이 생활가전 중에 제가 벤치마킹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게 쿠쿠라는 회사예요. 밥솥? 네. 왜냐면 쿠쿠도 처음에 중국 OEM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굉장히 잘 되고 쿠쿠하면 모두가 밥솥을 떠올리는 이런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쿠쿠의 길을 따라 이제 열심히 쿠쿠를 벤치마킹해서 쿠쿠 너무 좋죠. 나도 쿠쿠처럼 되고 싶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구매대행 시작할 때 알람 맞춰놓고 맨날 영상을 보던 투트랙님과 저요? 네. 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잘했구나 약간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약간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이제 시작하거나 지금 온라인 셀링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뭐 숨기는 거 없이 최대한 좋은 정보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맞이한 것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를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어떻게 좀 찐이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새로운 정보들만 계속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엔 그때는 완전 초창기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남은 대형 유튜버들을 맨날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힘찬님과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빌리브로 채널의 힘찬님께서 저희 채널에 오늘도 처음 출연해 주셨다고 또 좋은 선물을 또 들고 오셨어요. 사실 이 내용을 이야기해봤자 10분, 20분 정도 내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자책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이벤트를 참고해 주시고 그거대로만 해주시면은 전원 이 전자책을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리브로 힘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힘찬! 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